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장 금리의 하락과 업스타트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업스타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도 무시무시하게 빠졌습니다. 사실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 장기로는 어떤 종목을 해도 되는 시기죠. 하지만 업스타트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업스타트를 괴롭히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종료됐으며 실질적인 시장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인플레가 온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 되고,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데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긴축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서도 금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시 금리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초에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물이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경기의 바로미터이자 금리 산정의 기준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죠. 10년물 금리는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질 것을 시장에서는 예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물은 지속적으로 상승 그리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물이 유지되고 있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가면 갈수록 커질수록 낮아진 10년물 금리에 따라 단기물을 아래로 끌어당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1년 고정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보다 저렴합니다. 그만큼 연준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업스타트의 사업 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업스타트의 실적이 22년 한 해 동안 붕괴된 이유는 업스타트의 사업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업스타트의 자금 조달의 원천은 ABS 시장이었습니다. 업스타트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되고, 업스타트 대출이 담보로 제공하는 ABS로 포장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가 됩니다. 따라서 업스타트는 자금 조달을 유지하고 대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불확실성으로 아무도 ABS 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ABS 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자금 조달 금리는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전년에 5%로 자금을 조달을 했다면 이 금리가 5% 추가가 돼 10%로 자금 조달 금리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높은 자금 조달 비용과 자금의 희소성은 조달 원가의 그대로 비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업스타트 플랫폼의 금리는 3분기 기준으로 8% 높은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업스타트 자체가 금리가 아주 낮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업스타트가 코로나 시기 폭발적인 수익성을 보여줬던 것은 저신용자 위주로 부실률을 낮출 수 있는 AI 신용 모델을 개발해서 파이코에서 거래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8% 높은 금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금리였던 거죠. 업스타트 입장에서는 ABS 시장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 자신의 현금으로 대출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을 인수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금리가 갈수록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의 공정 가치는 갈수록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실이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많았던 현금은 상당히 소진되었고 투자자의 우려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감률입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22년 3분기 업스타트 실적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2분기 때도 꼬라박았는데 3분기 때 더 심했죠.
주식은 지하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업스타트의 자금 조달 원가에 영향을 주는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스타트는 이러한 환경에 준비되지 못했었죠.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장기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금리는 업스타트의 사업에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건 둘째치고 실적 바닥은 어느 정도 보여준 셈이란 거죠. 그럼 금리 인하는 업스타트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장기 금리 하락은 결국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작년에 경기 불확실성을 예상하는 수많은 자금들은 미국채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 채권 가격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 안전자산에 4%가 넘는 이자를 주는데 모든 자금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ABS 시장에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 높아지는 수익률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될 겁니다. ABS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업스타트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자금 조달 금리도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대출 승인자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사용하게 될 거란 거죠. 그리고 업스타트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은 시장에 매각하고자 해도 매각할 수 없어서 자신이 보유한 자산들이었습니다. 이 자산은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업스타트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채무자들의 풀입니다. 업스타트는 과거 이 대출 자산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매각 손실이 발생했죠. 국채 수익률이 4% 이상 나오는데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금리 하락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업스타트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더 높아진 이자율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1년 전보다 약 40% 적은 지원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기준 승인된 사람들은 1년 전보다 약 8%가 더 높은 대출 금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대출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시스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업스타트의 오토론 소프트웨어는 현재 700개 이상의 대리점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 팀의 추가 딜러 그룹과 함께 소매 대출을 시작했고 인구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4개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 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자동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3분기 기준 전 분기의 약 2배 수치라고 합니다. 3분기에는 17개의 신규 대출 기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는 21년에 출시된 17개 대출 기간과 비교됩니다. 이 3분기 기준 업스타트 플랫폼에서 계약 중인 대출 기간은 약 83개입니다. 업스타트가 앞으로 얼마나 큰 변동성을 겪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사업 악화를 겪는 시기에도 3분기 기준 현금 8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더 많은 제품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 구문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업스타트의 사업 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거고 시장 금리, 특히 장기물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업스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